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홍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주제는 화사한 집안 분위기를 바꿔줄 꽃병꽂이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화사한 색감의 노란빛을 띠는 꽃들과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병꽂이를 하실 때는 단 3가지만 지키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나무 소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잎 소재, 그리고 3번째로는 화사한 색감의 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켜야 될 점은 내가 색감을 유사한 색상의 노란색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보색을 할 건지. 보색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란색의 보색은 대체적으로 보라색이죠. 그래서 한 70에서 80%는 이제 노란 색감을 쓰시고요. 적어도 10%에서 한 20%는 보라 색상을 좀 강조해서 쓰시면은 보색 대비가 돼서 더 눈에 띄는 그런 꽃병꽂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색감은 전체적으로 봄 느낌을 낼 수 있는 노란 색상을 주도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살짝 좀 포인트를 줄 옅은 보라 색감의 장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꽃병꽂이를 하면서 제가 꽃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병은 어떤 꽃병이든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집에서 이제 꽃을 담을 수 있는 용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은 입구가 너무 넓은 거를 쓰시면은 꽃병꽂이를 할 때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입구는 좀 작고 밑에 있는 이제 바디 부분은 좀 넓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이제 꽃을 구매하셔가지고 병에다가 꽂으실 때 많은 분들께서 난감하신 부분이 꽃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안 있고 이제 퍼지고 좀 이렇게 어지럽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꽃을 꽂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많이 흔히 쓰는 방법은 요거 테이프입니다. 입구 부분을 예를 들면 뭐 2 곱하기 2의 격자 무늬로 테이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먼저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꽃을 넣다 보면은 이 테이프 쪽에 힘이 가해져서 테이프를 너무 짧게 하시면은 이 테이프가 뜯어주실 수 있으니까 한 2에서 3cm 정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길게 하시는 것이 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저는 대략 이거 유리병의 입구가 한 지름이 1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곱하기 2로 붙여줬는데 테이프를 붙이시면 면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좀 더 잘 활용을 하려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좀 면적을 저희가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접어주면은 공간이 많이 생기시죠? 이제 그 안에다가 저희가 꽃을 꽂으시면 돼요. 근데 꽃을 넣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꽃을 넣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외형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할지를 이제 잎 소재랑 나무 소재로 잡아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나무 이런 꽃나무가 없다고 하시면은 이파리로만으로도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거 나무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 나무는 저희가 흔히 화단이나 이제 조경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나무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 나무는 산수유 나무입니다. 산수유 나무는 지금 2월부터 해서 한 4월 정도까지 한 2개월 동안 바깥에서 이제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꽃들은 다 제가 그 꽃시장에서 구매를 해온 거기 때문에 꽃시장은 저희가 실제로 꽃이 피는 그 계절보다 더 일찍 수확이 돼서 나와요. 산수유도 지금 꽃시장에 나오는 건데 얘들도 원래 몽울이었다가 이제 집에 꽂아 두시면 이렇게 다 꽃을 다 틔워요. 저희는 보통 지금 2월에서 4월에는 이렇게 꽃을 보고 겨울철에는 이제 빨간색의 열매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이들 산수유 빨간 열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꽃병꽂이를 하실 때는 그럼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이제 화병의 높이, 그 다음 너비를 더한 길이만큼 이 화병 윗부분에서 꽃의 높이가 올라오면 돼요. 그러면 밑에서 이 정도 높이, 그럼 전체적인 높이는 이 정도까지는 꽃 높이가 와줘야지 화병이랑 비슷한 밸런스의 꽃병꽂이가 되시는 거예요. 혹은 더 높게 하셔도 괜찮아요. 낮은 것보다는 오히려 큰 게 훨씬 더 나으시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게 계속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그냥 넣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가지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꼭 꽂으실 때는 저희가 반드시 이 줄기 끝부분은 사선으로 꼭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단면적이 표면적이 넓어져서 그만큼 꽃들이 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꽃이 더 오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이런 꽃보다는 이런 꽃나무, 그다음 이파리들이 꽃병꽂이를 했을 때 굉장히 오래가요. 길면
길면은 한 달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외형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잎 소재를 이제 넣어줍니다. 이 초록색이 굉장히 싱그러운 이파리는 서귀목이라고 하는 잎이고요. 이 잎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한 줄기에 잎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잎의 넓이가 넓지가 않아요. 얇은데 많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만 넣었을 때도 이제 뭐 꽃병이나 혹은 뭐 꽃다발, 꽃바구니 같은 경우 좀 가득 차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 잎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하면은 꽃이 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사이즈 하겠다라는 그 정도 길이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외형적인 테두리만 딱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꽃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꽃을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꽃을 넣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꽃이 좀 더 잘 꽂힐 거예요. 이미 이 안쪽에 가지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 같은 경우도 고르실 때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고른 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를 이루는 꽃이 있어요. 뭐 장미 혹은 라넌큘러스 같은 이런 꽃을 저희는 메스플라워라고 부르는데 메스플라워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한 줄기에 꽃이 좀 여러 개 달린 그런 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꽃은 저희가 필러 플라워라고 해요. 이런 필러는 메스와 메스 사이에 빈 부분을 채워주는 용도로 쓰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필러 플라워인데 끝이 조금 뾰족한 필러 플라워예요. 그래서 보통 꽃을 구성을 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꽃 구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꽃을 넣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라넌큘러스나 이런 장미 같은 덩어리 꽃을 먼저 꽂는 게 좋아요. 저는 라넌큘러스부터 먼저 꽂을게요. 항상 꽃을 꽂을 때는 중심부터 먼저 꽂는 것이 좋으시고요. 꽂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보셨을 때 내가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위치에다 꽂으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할 때 보통 한 가지 소재를 찝으면은 걔로 좀 전체적으로 상하좌우 다 꽂는 편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꽂을 꽃은 튤립인데요. 네, 튤립도 가장 대표적인 봄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튤립이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부분은 저희가 꽃시장에서 이제 뿌리가 잘린 튤립을 구매를 해오시면은 꽃병에다가 담아두면은 튤립이 짧더라도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이 줄기가 그래도 한 2, 3cm는 자라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짧은 튤립을 구입을 하셔도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짧은 거를 구입하셔도 괜찮다라는 점. 튤립도 굉장히 오래가는 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튤립은 또 물을 먹으면은 얘가 잘 굽어져요. 그래서 내가 좀 얘를 좀 빳빳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물의 양을 조금 적게 한 상태에서 담으면은 좀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얘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라틴어 라니아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그게 개구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라넌큘러스는 원래 자라는 곳이 습지나 혹은 개울가 이런 습한 데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개구리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이름이 라넌큘러스라고 합니다. 얘는 장미랑 대부분 많이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장미랑 다른 점은 이제 줄기랑 잎의 모양 생김새거든요. 그리고 라넌큘러스는 또 꽃말은 매혹적이라고 하는 그런 꽃말을 또 가지고 있죠. 색상도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좀 코랄 색상의 그런 라넌큘러스인데 흰색, 핑크, 보라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잎도 실크 질감이 나기 때문에 또 꽃도 오래 가고요. 그래서 신부 부케로도 많이 쓰이는 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메스를 좀 채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필러 플라워를 사이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 소재는 소국이죠. 소국은 저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꽃 중에 하나죠. 걔들을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에다가 채워서 넣어주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꽃은 보기만 해도 뭔가 나비가 앉은 듯한 그런 모양을 띠는 스위트피라고 하는 꽃이에요. 스위트피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얘들은 저희가 향수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꽃 재료예요. 그래서 향도 굉장히 좋고요. 스위트피는 색상도 거의 파스텔 톤으로 대부분 나와요. 제가 뭐 노란 색감 혹은 연핑크 혹은 연보라 그렇게 꽃들이 나오고, 이 스위트피는 사실은 좀 약한 꽃들이에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꽃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꽂아두면은 뭔가 살랑살랑한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꽃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얼추 형태는 그냥 다 됐고요. 그다음 사이사이 내가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꽃은 왁스 플라워라고 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왁스 플라워는 꽃을 보면은 꽃의 질감이 왁스의 코팅질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좀 끈적한 점액질 성분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 꽃도 굉장히 오래가는 꽃 중에 하나예요. 잎을 떼거나 꽃을 떼면은 좀 화한 냄새가 향이 나는 꽃이고요. 그래서 이 꽃을 사용을 하실 때는 잎부분은 다 떼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끝에 이런 작은 꽃들이 하나씩 다 모여있기 때문에 기기자기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누구나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화사한 집안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병꽂이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꽃을 좀 오랫동안 보시려고 하시면요, 거의 매일같이 물을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차갑게 해주시는 것이 꽃을 오래 볼 수가 있고요. 물의 양은 전체 화병의 3분의 2 정도는 물을 항상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꽃병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의 집에도 이 노란 색감의 병꽂이가 잘 어울릴 거고요. 혹은 우드톤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거실 중앙이나 혹은 침실에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